노년의 돈 때문에 후회하는 삶, 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노년은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돈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저 늙어간다고 다가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안다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 황금빛으로 물들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몇 가지 잘못된 생각만 고쳤더라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영상은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상담과 사례를 접하며 깨달은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노년의 돈 실수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그 실수가 당신의 노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노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계획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수 1.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다. 착각.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중에 자식이 돌봐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바쁩니다. 마치 오래된 농사기계가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는데도 계속 그 기계만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자식에게 의지하는 건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자녀 세대 역시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는 거대한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령 자녀가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돌보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고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부채의식과 동시에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 말이죠.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실수 2. 배우자 몰래 비자금 만들기.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 특히 비자금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 굴리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명하지 않은 돈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탑에 몰래 숨겨둔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금을 만드는 이유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배우자가 너무 낭비벽이 있어서 또는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어서 등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국 부부관계에 깊은 불신을 초래합니다. 재정적인 투명성은 부부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몰래 돈을 숨기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이는 곧 배신감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금이 드러나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고 심지어는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아지는데 이때 재정적인 불신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는 부부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예측 불가능한 노년의 삶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
실수 3위 나이에 뭘 또 배워 학습 중단.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직업이 계속 생겨납니다. 학습을 멈춘다는 건 마치 계속해서 바뀌는 길에서 나침반 없이 무작정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AI 기술이 일상에 파고드는 지금, 과거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길러줍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코딩을 배워 앱을 개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변화에 뒤처지고 결국 사회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은 노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배움입니다. 실수 사나 때는 말이야 과거 회상에 갇히기.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현재의 변화를 외면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통할 거야 라는 생각은 마치 낡은 지도만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투자 환경도 소비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는 착각은 당신의 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부동산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단순히 과거의 경험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인기 업종이나 투자 방식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니즈나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방식이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분명 소중한 경험과 지혜의 원천이지만 그것에만 갇혀 현재를 보지 못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며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할 때 비로소 당신의 돈과 노후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실수 5친구 따라 강남 가는 묻지 마 투자.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옆집 순이 아줌마가 이걸로 돈 벌었대. 라는 말만 믿고 투자하는 건 마치 눈 감고 절벽을 향해 뛰어가는 것과 같아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남에게 좋았던 투자가 당신에게도 좋을 리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을 때처럼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은퇴 자금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에 현혹되어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명백한 도박입니다. 설령 친구가 정말 큰 돈을 벌었더라도 그 친구의 투자 방식이나 위험 감수 능력, 재정 상황은 당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정 종목, 부동산 특정 지역, 혹은 유행하는 가상자산 등 묻지 마 투자는 언제나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투자의 위험성과 잠재적 수익률, 그리고 당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은 그렇게 허술하게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만이 당신의 투자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실수 6. 건강은 젊을 때 챙기는 것. 노년 의료비 간과.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과신하고 노년에는 의료비 지출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치 겨울이 오는데 난방비를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건강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고 미리미리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겼을 때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은 젊은 층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정기검진, 약값 등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가 노년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의료보험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보험 가입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게 됩니다. 아니, 건강을 잃으면 돈뿐만 아니라 행복과 삶의 질 전체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수 7.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 무시. 내가 설마 보이스피싱에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문단속 잘했다고 안심했는데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정보에 취약하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도용됐다, 세금이 미납됐다, 당첨금이 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접근하여 당신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모르는 전화나 메시지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위험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는 바로 의심과 확인입니다. 실수 8. 죽을 때까지 아등바등 상속 계획 부재. 죽을 때까지 돈만 움켜쥐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다 뛰고 결승선 앞에서 쓰러졌는데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가 안 된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인데 뭐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상속 계획 없이는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 목록을 정리하며 자녀들과 솔직하게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 계획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가족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물려주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결정은 남은 가족들이 당신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실수 구작은 돈은 괜찮아 소액 낭비의 무서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쓰는 작은 돈들이 모이면 어느새 거대한 지출이 됩니다. 매일 마시는 비싼 커피,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충동적인 작은 구매들이 쌓이면 마치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쓰는 것에는 신중하지만 작은 돈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는 돈들이야말로 당신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좀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출되는 몇천 원, 몇만 원의 금액이 한 달, 1년, 그리고 노년 전체에 걸쳐 쌓이면 상상 이상의 큰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이고 20년이면 3,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앱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액 낭비를 줄이는 것은 큰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출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전략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실수 10 나만 빼고 다 부자. 남과 비교하는 습관. TV나 SNS에 나오는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은 결국 당신의 만족감을 갉아먹고 무리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정원에 피어난 장미만 보고 자신의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현대 사회는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젊은 시절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대부분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담은 것이며 그 뒤에 숨겨진 노력이나 어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속도와 재정 상황은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점들을 찾아보고 당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속도로 삶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황금빛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피해야 할 10가지 돈 실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숨기고 새로운 것을 외면하며 과거에 갇히고 묻지마, 투자를 하고 의료비를 간과하고 보이스피싱을 무시하고 상속 계획을 미루고 소액 낭비에 무감각하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황금빛 노년을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황금기입니다. 젊을 때 심은 씨앗이 노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지금부터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의 노년은 돈 걱정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황금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